틀린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숫자 바꿔서 또 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 시험지에다가 오답하고 새 거에다가 한 번 더 풀어도 되고 아니면 지금 새 거에다가 들으면서 메모해놔도 되고요. 포스트잇이 필요하면 어디 갔지? 다 가져갔나? 이거 이게 뭐야? 간식만 쪼개서 쓰고 돌리자 그러면은 있는 사람은 본인 거 쓰시고 이렇게 한 절반씩 툭툭 떼가지고 그리고 돌리면 될 것 같아. 자, 볼게요, 여러분. 1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삼각형으로 나온 거랑 비슷한 거지. 근데 영상 본 사람들은요, 이제 여러분 영상 안 봐서 그런데 영상에서요. 그 문제를 잠깐 볼까요? 내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영상에 내가 뭘로 올렸냐면 요거 있죠. 423번. 이거를 지난 시간에 이제 못 풀고 끝나가지고 이걸 올려놨거든요. 얘가 복잡한 문제는 아니기는 한데 내가 이제 확대 축소의 개념을 간단하게 잠깐 얘기했었어. 주기가 바뀌어도 그 주기의 몇 분의 몇 지점이 y-값이 동일하게 나오는지는 고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사인 함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이게 6분의 파이일 때가 2분의 1이죠. 그치? 6분의 파이라고 하는 거는 주기의 몇 분의 몇이야? 1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주기의 12분의 1에서 최대값의 절반이 나왔어. 그럼 그거는 내가 어떤 사인 함수가요? 주기가 달라지고 최대 최소가 달라져도 주기의 12분의 1 지점에서 최대값의 2분의 1이 나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스프링 생각하면 돼. 비율은 고정이다.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그거를 조금 생각했으면 해가지고 낸 문제기는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정삼각형의 변형 문제기는 한데 자,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이건 거야. 지금 얘는요. 이 그래프 자체는 얘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평행 이동은 안 했고 주기가 얼마다? 주기가 K5구나 여기까지 하나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요 길이가 요 길이의 3배래. 근데 여기는 얼마야? 한 주기잖아. 한 주기니까 이거는 주기의 3분의 1이란 말이지. 얘들아 그럼 탄젠트 함수 생각해봐. 원래 탄젠트 함수가요. 주기의 3분의 1 집어넣으면 y값이 얼마야? 루트 3이잖아. 근데 얘 지금 위아래로는 확대 축소 안 했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주기의 3분의 1을 집어넣은 거니까 이거의 y값 그냥 얼마야? 이거 그냥 루트 3이라고요. 오케이? 이게 바로 나와야지. 이거 루트 3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뭐였냐면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 원점 대칭인 거 이용해서 했었는데요. 지금 이것도 하나의 주기가 시작되는 점이야 또. 그럼 당연히 이 탄젠트 함수는 요 점을 기준으로 점 대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차 함수는 항상 어떤 점을 잡아도 그 점을 기준으로 점 대칭이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길이랑 또 똑같겠죠. 그래서 문제가 엄청 간단해진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은 거니까 내가 문제 읽는 건 생각한 거예요. 넓이가 나와 있는데 이 넓이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얘가 어차피 주기거든요. 그럼 이 위의 삼각형은 뭐야? 주기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2분의 1이죠. 아래 삼각형도 뭐야? 주기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2분의 1이죠. 끝났네? 두 개 더하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주기 곱하기 루트 3. 즉 주기가 얼마였는데? K파이였는데 그거 곱하기 루트 3이 넓이인 3분의 5파이이다. 요거 하나로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식이 뭐가 복잡하게 세워질 게 하나도 없지. 알겠죠? 확대 축소의 개념을 우리 앞으로도 많이 이용할 거거든요. 삼각함수의 그래프도 그렇고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도 그렇고 그래서 요걸 계속 생각해주면 좋아요. 알겠죠? 그냥 막 드립다 계산하고 대입하고 하지 마시고 그래프에 좀 개형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봐 주세요.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그냥 구하시면 되고요. 답은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은 KP니까 P는 뭐야? P가 저 Y값이구나. P는 그 뭐라 아까 루트 3인가 나왔고 K가 9분의 5 루트 3이어서 답은 3번입니다. 네. 자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는 뭐 간단하게 볼 건데 이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많이 강조했었던 거죠. 얘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차피 주기성과 대칭성을 가지는 애니까 그 주기성과 대칭성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자. 나 요거 가장 작은 값 기준으로 항상 잡아주는 게 좋다고 했어요. 여기가 알파. 그럼 베타는 뭐예요? 반주기 빼기 알파가 되겠죠? 지금 주기가 얼만데? 주기가 4네요. 여기까지가 반주기니까 얘는 4-알파가 되겠지. 괜찮지? 그 다음에 C는 또 뭐야? 여기까지가 한 주기인데 당연히 이 모양 같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 주기 더하기 알파가 되겠죠. 2 빼기 알파. 땡큐.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세 개 다 더하면은 6 플러스 알파가 4분의 25입니다. 그러면은 끝났죠.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도요,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만약에 막 K 같은 걸 구하라고 나왔으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의 비율로 줬을 거야. 근데 이거 지금 보자면, 알파가 얼마예요? 4분의 1인가요? 4분의 1이니까 주기의 16분의 1이네요. 그럼 특수각이 아니지. 원래 2파의 기준으로. 그럼 얘는 K를 물어보는 문제는 아닐 거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얘가 4분의 25가 아니라, 얼마 되게 하면 되는, 눈 똑바로 뜨시고. 자, 얘 지금 주기의 16분의 1이었단 말이지? 그럼 우리 주기의 특수각 나오게 하려면 얘가 얼마면 될까? 아니, 방금 한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주기의 12분의 1 이런 거 우리 알고 있는 거잖아. 그지? 주기의 12분의 1이 나오려면 얘도 주기 4를 기준으로 주기의 12분의 1이었으면은 얘가 답이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알파가 그렇지 3분의 1이 나올 수 있게 했었으면 얘는 답이 될 수 있는 거겠지. K값을 바로 구할 수도 있겠죠. 얘가 만약에 3분의 그럼 얼마야? 뭐 19였어. 세 좌표의 합이 3분의 19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여기서도 바로 뭐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럼 알파가 3분의 1이네. 그러면은 주기의 12분의 1이네. 그럼 K는 2분의 1이겠네. 왜? 주기의 12분의 1과의 교점은 항상 최대값의 절반이 Y값으로 나오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어질 거라고요.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이거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이거 아마 스텝 2에 이 문제가 많지 않았어요? 얘들아 스텝 2는 이제 수업 때 질문 혹시 다 못 받을까봐 내가 그 댓글로 남기라고 한 거 봤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영상을 보러 안 들어갔으니까 그 글도 못 받겠구나. 네. 그렇게 멋대로 하세요. 예, 여러분. 자, 그래서 거기다가 스텝 2들은 댓글을 남겨놓으면은 내가 수업 시간에 다룰 만한 문제는 다루고 그렇지 않은 거는 추가로 영상을 좀 올려주려고요. 왜냐면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막 개인적으로 질문을 많이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 이거 못 풀었는데 왠지 이거 질문하면 욕먹을 것 같다. 뭐 이런 거는 질문 못하고 가잖아요. 그런 거 남겨두면은 거기다가 내가 이제 올려주려고요. 근데 아무도 댓글 안 달았길래 스텝 2에 있는 문제들을 좀 몇 개 넣었어요. 자, 얘는 좀 보자면요. 어쨌든 이거를 만족하는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그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래. 그러면 보자마자 아직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거식 정리하게 되죠, 우리? 그러면 2에 1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3 코사인은 K입니다. 위로 올라갈게요. 그러면은 2 코사인 제곱 플러스 3 코사인 마이너스 2 플러스 K는 0입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2차 방정식 형태가 있는데 이거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코사인 x는 얼마입니다. 를 만족하는 x가 3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돼. 코사인 x의 값이 3개라는 게 아니야. 다른 거 알고 있죠? 그럼 무슨 얘기야? 내가 어차피 지금 x의 범위는 여기거든요. 한 주기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x는 어떻게 그려질 거고 딱 요만큼이 그려질 거야. 이만큼이 그려지는데 코사인 x는 세모입니다를 만족하는 x가 딱 3개이려면 세모 중에 하나는 반드시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죠. 왜? 마이너스 1입니다. 요게 세모 하나. 그래서 x값으로 파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모입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 세모는 사실 요 사이에서 아무거나 나올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세모를 뭐 알파랑 베타라고 그냥 할까요? 그러면 알파는 마이너스 1로 고정인 거고요. 베타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2파이는 포함이니까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쵸? 1이어도 되죠?
그래도 두 개 될 수 있으니까 요 등호의 여부에 따라서 1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달라져요. 그건 좀 조심해야 되고요. 아무튼 그러하다. 되겠죠?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문제라서 넣었어요. 근데 요거는 그래도 거의 다 맞았던 것 같고 그래도 한 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결론은 우리가 뭘 알 수 있게 된 거야. 이 코사인 x 세모라고 이렇게 뭐 c라고 써놓은 거 요거의 값이 하나는 반드시 무엇이어야 된다?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세모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k 값은 나온다. 그럼 나머지 한 근이 나오니까 뭐 예를 들어 나머지 한 근이 2분의 1이 나왔다 라고 하면 x 값으로는 하나, 둘, 세 개가 해가 되는 거겠지. 가장 큰 실근은 무조건 여기서 나오겠죠. 이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마이너스 1 아니 파이를 기준으로 대칭인 두 개의 값이 나오니까 무조건 여기서 제일 큰 값이 나오긴 할 거다. 얼마인지는 구해보면 된다. 되겠죠? 그래서 2번은 답이 3번이었고 3번은 답이 2번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잠깐 얘기하려고요. 얘들아, 낚이지 마세요. 여긴 x가 없습니다. 그죠? 이 두 함수 비교하는 문제 아니에요. 두 함수 비교하는 거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어떤 상수인 거야 그냥. 어떤 상수인데 사인 얼마니까 당연히 1보다 작은 값이겠죠. 그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으니까 0에서 1 사이에 어떤 값이겠지.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러면 코사인 x가 0부터 2파이까지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게 뭐이기를 바란다는 거야? 이거보다 얘를 그냥 라지 a라고 둘까요?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걸 구하래. 근데 저 a는 반드시 뭐니까? a는 사인 2분의 파이보다는 작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뭐 할 거예요? a는 0에서 1 사이의 값일 거 아니야. 얼마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a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a가 이렇게. 예. 사인 7분의 파이라는 어떤 값. 얼마인지 몰라도 그냥 숫자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럼 뭐겠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요. 그냥 이거 구하라고 하는 거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베타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2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거 한번 보자. 베타 빼기 알파를 하라고 했어요. 그럼 베타 빼기 알파는 2파이 빼기 알파에서 빼기 알파를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2파이 빼기 2알파 이거를 좀 구해달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2에 파이 빼기 알파 이걸 좀 구해달라고 하는 거네요.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에는 요 사인 7분의 파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네요. 그쵸? 근데 함수는 코사인이고 y값은 사인이야. 서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제일 자주 나오고 딱 하나 외워둬야 되는 거 뭐라 그랬어? 더해서 90도면 사인 코사인이 바뀐다. 오케이.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더해서 90도면 사인 코사인이 바뀐다.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놓는 게 좋아요. 물론 각변환으로 반대로 얘기해도 똑같은 거긴 하지. 이거 지금 나 뭐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뭐고? 코사인 알파고.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뭐고? 사인 알파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각변환으로 주어져 있을 때도 바꿀 수 있어야 되지만 주어지지 않을 때도 내가 자유롭게 가려면 얘랑 더해서 90도 되는 상황이면 사인 코사인이 바뀌는 거구나. 오케이? 그 누구만 생각해도 돼. 사인 60도랑 코사인 30도 생각하면 되죠. 두 개 더해서 90도잖아.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이 바뀐다고요. 숫자 바뀔 때. 이해됐어요? 바뀐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지 얘들아? 그러니까 사인 60도가 60을 더해서 90 되는 숫자로 바꿔주면 코사인으로 바뀐다. 이 얘기라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사인 7분의 파이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코사인 얼마일까요? 그치. 12분의 5파이가 되겠죠. 12분의 잠깐만 더해서 2분의 파이 되는 거. 14분의 5파이. 그치.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두 개를 더해서 얘랑 더해서 2분의 파이 되면 된다고요. 그러니 요 y값이 코사인 14분의 5파이래요. 이게 얼마라는 거야? 알파라는 거죠. 14분의 5파이가 알파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얘들아 복습 잘 해놓으세요. 그리고 클리어 파일 증거에다가 일단 오늘 거는 다 꽂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원래 봤던 시험지는 다시 주세요. 일단 세타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인데 항상 이런 거 등호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늘 체크해 두시고요. 어떤 부등식이 있네요. 로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세타의 값의 범위를 찾으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 일단 한번 잠깐 잡고 갈까요? A, B가 2보다 크다라고 하면 여기서 점검해야 되는 게 뭐야? 일단 밑조건, 진수조건 아무리 쉬워도 얘 때문에 오답이 나오는 거니까 꼭 체크해야 돼요. 밑이 어때야 된다?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면 안 된다? 1이면 안 되고요. 진수 어때야 된다? 0보다 커야 되고요.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 부등식을 풀려면 A의 범위에 따라 또 나뉘어지는 거죠. A가 0보다 큰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밑조건 때문에. 근데 얘가 뭐일 때랑 뭐일 때? 1보다 작을 때랑요. 1보다 A가 클 때로 나뉘어지는 거죠.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고요? B랑 A의 제곱, B랑 A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 거죠. 감소하는 함수니까. 그럼 이렇게 될 거고 1보다 클 때는 방향 그대로 갈 거고요. 괜찮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것만 우리가 일단은 조금 생각을 해봐주면 될 건데 얘를 만족하는 거를 찾으래. 일단 한번 보자. 그러면 어차피요. 사인 세타는 1보다는 작아요. 1보다 작으니까 우리는 요렇게 감소한 함수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물론 이걸 푸는 과정에서 뭐는 생각해줘야 돼? 밑조건 생각은 해줘야겠지. 뭐? 0 되는 애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1 되는 애들도 들어가 있으니까 0 되는 애들, 1 되는 애들은 빼야겠구나 요 생각은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답을 적으면서 하자고요. 답 적으면서 하고 지금은 이 부등식 자체를 푸는 데 있어서 부동호 방향을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얘를 먼저 생각하려면 밑이 1보다 크냐 작냐 이것만 먼저 보자는 거지. 지금 얘는 1보다 작으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뀔 것이다. 어떻게?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 사인 세타의 제곱보다 작다고 바뀔 것이다. 부동호 방향은. 그럼 어떻게 돼요? 코 더하기 1이 코제곱 1 마이너스 코제곱. 그래서 왼쪽으로 넘길까요? 코제곱 더하기 코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고요. 될란가요? 네. 자,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예요? 결국 마이너스 1이랑 그 0이니까요. 코사인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습니다. 요런 범위가 하나 나오는 거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조건 만족하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사인 세타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건 알고 있기 때문에 1만 빼주면 결국 1보다 작다로 바꿔줄 수 있는 거겠죠. 되겠지? 그 다음에 진수 조건도 혹시 모르니 챙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번 보자. 굳이 따로 쓸 필요가 있는지. 진수는 0보다 크면 되거든. 그럼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되겠네. 근데 우리가 어차피 여기 넣어놨네. 그럼 진수 조건 따로 쓰진 않아도 되겠어요. 그럼 결론은 뭐야? 약간 이런 등호 들어가는 포인트들 있죠? 주기의 절반과 4분의 1 포인트들. 걔네들만 좀 빼고요. 조심해서 생각하고 나머지는 결국은 뭐예요? 이 범위 내에서 코사인은 음수고 사인은 양수인 거 가져가세요. 이 얘기인 거지 뭐. 그럼 뭐야? 몇 사분면? 얘들아 2사분면이죠? 사인만 양수인 거 2사분면이죠? 괜찮죠? 2사분면인데 축은 포함해 안 해? 안 한다. 그것만 조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되겠죠?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한번 풀어볼게요. 2번은 정리하래요. 일단 정리해야겠죠. 여러분 여기 근데 풀어온 사람들 거의 없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잠깐 시간 줄까? 1분만? 식 정리 한번 해봐봐. 요거. 저기 맞았니? 아까 틀렸어? 풀었네 틀렸어?
해볼까? 여러분 혹시 그 이제 좀 지수록을 많이 까먹어서 어렵나요, 이 문제?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그냥 순서를 바꾸다 보니까, 그지? 그냥 보자, 그러면. 자, 어쨌든 앞에 있는 거는 로그, 코사인의 사인 뭐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 이제 정리 조금 해볼 건데 이런 거 정리 어떻게 해야 되지, 얘들아? 로그, 밑이 사인이고요. 탄젠트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죠. 그러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의 코사인 여기 사인의 마이너스 2분의 1. 잘 안 보이나? 괜찮죠? 요 마이너스 2분의 1 앞으로 넘어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앞으로 넘어온 상태에서요. 사인의 진수에는 코사인분의 사인이 있어요. 그럼 얘는 다시 뭐가 되는 거야? 1 빼기 로그 사인의 코사인. 요 정도는 괜찮죠? 로그 기본 성질이니까요.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해주면 결국 뭐가 되냐? 로그 코사인 사인 더하기, 나 요거 먼저 써주려고요. 더하기 2분의 1에 로그 사인의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는 1입니다 니까 빼기 2분의 3은 0입니다 로 바꿔줄게요. 2배 곱해주는 게 낫겠죠? 2 곱하고 2 곱하고 2 곱해줬어요. 여기까지 괜찮지요? 자, 그럼 뭐예요? 그냥 하나 치환해야지 뭐. 요걸 라지 a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2a 제곱, 여기에서 a 붙는 거죠.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은 0입니다.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럼 a는 얼마 아니면 얼마예요? 그치, 2분의 1 아니면 1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냐? 범위가 요렇게 생겼네요. 2분의 파이보다 작아요. 그래서 a는 2분의 1입니다. 되겠죠? 넘어갈까요? 예. 근데 얘들아, 근데 여기서 끝난 건 아니죠? 왜냐면 봐봐. 지금요, 미안해. 나 여기서 실수했어. 요 범위만 보고요. 지금 그냥 2분의 1이라고 생각해버렸거든요. 얘가 2분의 1인 거 맞아, 근데? 맞아? 아니지. 아니지. 내가 치환했던 거였지. 우리 아직 뭐가 나온 거예요? 로그 코사인의 사인이 2분의 1 또는 1이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죠? 아직 한 번 더 최종답까지 가줘야지. 그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코사인의 2분의 1제곱이 사인이거나 아니면 코사인이 사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코사인이 사인인 거 이 범위 내에서 있어 없어? 당연히 있죠. 4분의 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x는 우리 지금 x 갖고 하는 거니까요. 4분의 파이 하나 나올 거고요. 얘 아직 안 끝났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양변 제곱해서 풀자고요. 그러면 코사인은 사인 제곱. 그러면 코사인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그럼 요거 2차식 나오죠? 2차식이 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냥 근의 공식에 넣어서 풀어야 돼요. 그럼 저 범위에 맞는 거 한 개 나올 겁니다. 형태상. 되겠죠? 최종답은 2개. 여기서 나오는 루트 형태의 답 2개 중에서 하나만 요 범위에 들어가겠네요. 되겠지요? 넘어가도 될까요? 계산이니까. 이건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 얘들아. 왼쪽은 sin 파이 x, 왼쪽은 삼각함수를 말하는 게 맞고요. 오른쪽은 뭐예요? 그냥 1차 함수 말하는 거지. 자, 왼쪽에 있는 sin 파이 x는 주기가 얼마짜리? 주기가 2짜리인 sin 함수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씩만 좀 그려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랑 만나는 거래.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네요. 뭔가 여기 이제 오른쪽이 계속 이어질 거 아닙니까? 많이 그려놓을게. 이렇게. 근데 얘는 지금 주기가, 기울기가 3n분의 1인 1차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0,0 지나는. 그럼 저게 되게 가파르면 이렇게 뽕 해가지고 금방 탈출해버리겠죠. 그럼 3점밖에 안 만나겠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뭐. 근데 되게 많이 눕히면 눕힐수록 많이 만나잖아. 그지? 근데 이거의 개수가 20개 이상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몇 번만 해봐도 뭘 알 수 있냐면 이거 가운데 있는 한 점은 무조건 만나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괜찮을까? 그거 이용해서 개수를 조금 잡아주면 될 건데 항상 얘들아 삼각함수와 1차 함수가 나오면 이게 탈출 포인트 생각하라 그랬죠? 왜? 얘가 얼마니까? 1이니까. 그러면 몇 컴마 1을 지나는 거야? 이 함수는? 3n, 1을 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 3n이 얼마에서 얼마 사이에 있어야 됐냐? 이걸 찾으라는 거야, 결국에는. 이해됐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지, 얘들아. 왜? 딱 마지막 점을 지나느냐? 그걸 안 지나고 앞에서 지나가도 되느냐? 무슨 말인지 알까요? 얘들아, 이거 한번 도전해볼게. 지금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모르겠다? 자, 봐봐. 되는 사람은 해보시고요. 아직 잘 안 되는 사람은 요거 부가 설명 조금만 할게요. 지금 sin 파이 x라고 되어 있어. 나중아, 괜찮니? 아, 안 괜찮니? 괜찮니? 괜찮아야 돼. 자, 얘가 2고요. 여기 4고요. 집중해서 봐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냥 어떤 1차 함수가 있는데 그 1차 함수가 얘가 5고 얘가 6이겠죠. 5,1을 지나는 1차 함수인 거야. 예를 들어서 5,1을 지난대. 근데 여기가 지금 다 1이란 말이지 이렇게. 여기가 1인데 여기 5,1. 요 점을 이렇게 지나는 1차 함수래. 예를 들어.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오른쪽에서 나오겠죠. 그럼 왼쪽도 생각해봐. 요거니까 5,1이 여길 거 아니야. 마이너스 5,1도 똑같이 지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이렇게 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대칭으로 딱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몇 개? 가운데 하나가 있겠지.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몇 개? 딱 11개의 교점이 생기는 케이스란 얘기야. 그럼 이거보다는 조금 더 누워야겠네. 20개 이상이 되려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딱 20개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겠지. 무조건 0,0이 있으니까. 우리는 21개에서 39개. 그치? 정 안 되면 하나하나 해보면서 노가다로라도 규칙을 찾아봐야지. 그래서 해보라는 거야, 얘들아. 어려운 거 아는데 모르겠다 하지 말고 정 안 되면 지금 내가 저기 5,1 지날 때 했잖아. 6,1 지날 때는 어떻게 되지? 7,1 지날 때는 어떻게 되지? 8,1 지날 때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라도 해보는 거야, 얘들아. 원래 그렇게 푸는 거야. 해봐, 지금. 시간 조금 줄게. 그래서 뭔가 나처럼 나는 지금 5,1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저걸 하나를 두고 지우지 말고 여기 오른쪽을 더 그려서 여기서 그러면은 더 가면 뭐가 달라지지? 를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자, 됐어? 얼마? 최종 답이? 잠깐. 오,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12, 18 이렇게 나온 거지. 오, 잘했어. 고마워, 잘하네. 봐라, 니? 또 옆에 문제도 보고 있어봐. 할 거야, 이어서. 생각하는 척 하지 말고. 그래, 방금 내가 쓴 게 엄청 힌트야.
잘 안 되는 사람은 내가 뭐 해보라겠어. 이렇게 뭔가 그냥 하나 했잖아. 5,1을 지나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나 했잖아, 내가. 그지? 그리고 그러면 혹시 6,1을 지나면 하고서 이제 여기를 한번 그어보는 거야. 그럼 조금 내려가고 이제 조금 내려가서 여기서 이렇게 탈출하겠지. 근데 만나는 개수가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지지 않아? 어차피 오른쪽에서는 더 이상 만나는 게 없거든. 아, 그러면 이때도 n이, 그러니까 n이라는 게 아니라 몇 컴마 1이다 라고 하는 걸 내가 a, 1이라고 생각해 볼게. 그럼 이 a가 5일 때나 6일 때나 오른쪽에서는 5점에서 만나네. 약간 이렇게 정리해 두는 거야. 이해됐어? 전체를 막 왼쪽 있고 오른쪽 있고 가운데 하나 있으니까 뭐 해가지고 막 20개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대칭이 될 걸 알잖아. 그러니까 왼쪽 버려. 왼쪽 버리고 이것도 그냥 버려. 여기에서 몇 개에서 만나지만 생각하는 거야. 5,1을 지날 때는 5개였어. 6,1 지날 때도 5개네. 아, 5든 6이든 5개구나. 그럼 7까지 한번 가보는 거야. 이거 7이잖아. 7,1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몇 개야? 7개. 왜? 여기 2개만 추가됐잖아. 요렇게 2개, 여기 탈출하기 전에 여기 2개만 추가가 됐잖아. 그럼 뭐겠어? 8,1 지나도 7개겠지. 아, 그러니까 얘가 A,1을 지난다고 했을 때 5든 6이든 5개, 7이든 8이든 7개. 나 몇 개가 필요해, 오른쪽에서? 응? 10개가 필요하잖아. 그치? 왜냐면 20개 이상이 되려면은 10개가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모, 1이나 모, 1을 지나면 되겠어. 그치? 되겠어? 이해돼요, 안 돼요? 되나? 봐봐. 지금 우리가 5, 6일 때도 5개였고 7, 아니 뭐야 5,1, 6,1 지날 때도 5개 7,1, 8,1 지날 때도 7개 였잖아. 나는 최소 몇 개 이상을 원해? 10개 이상을 원해. 그럼 얘를 몇 개로 맞춰주면 되겠어? 11개로 맞춰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11개면 뭐겠어? 11,1을 지나거나 12,1을 지날 때가 11개라고요. 이해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니까? 얘가 자연수 n이 되도록 하는 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12부터 시작이 된다고. 11은 왜 안 되나요? 안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자연수 n이 없잖아. 11,1을 지날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n이 얼마일 때? 얘가 12,1을 지나게 해놔야 n이 4일 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n이 자연수라고 안 했으면 당연히 뭐 3분의 11 이런 것도 되겠지만 얘들아 그렇게는 안 나와. 왜냐면 엄밀히 따지면 얘가 어떨 수도 있어 사실은.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되면 이거를 생각을 해놔도 좋긴 한데요. 이렇게 접할 수도 있잖아요. 접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우리 삼각함수랑 일차함수랑 접하는 거 구할 수 있을까요? 못 구하거든요. 구하라고도 안 나와요. 평생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수 조건이랑 정수 기울기로 주어져 있는 거야. 그냥 탈출 시점에서 몇 개가 생기는지만 한번 생각해봐. 그것만 생각해도 맞출 수 있게 낼게. 이게 킬러 문제 해봤자 이 정도로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약간 도식화해서 규칙을 유추하듯이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돼, 얘들아. 진짜 중요해요. 별표 쳐놓으시고요. 다음번 시험에 낼 거예요. 여러분 괜찮죠? 그거 아니라 아직 최대값을 안 구했네? 최대값까지 구하시고 된 사람들은 오른쪽 문제 풀고 계시고. 아니 근데 방금 들었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봐. 요걸로 생각해서 한번 다시 해봐. 그래서 40개니까 우리 그럼 39개까지만 생각하면 되는구나. 그럼 조금 쉬워지잖아요. 아니요? 봐봐. 우리는 지금 전체 40개니까 그러면 오른쪽에서 몇 개? 에? 오른쪽에 20개 나오면은 저기 41개가 돼버리지. 응.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서 39개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 오른쪽에 39개 나오는 상황을 생각해보자고. 그럼 몇 컴마면 39,1을 지나거나 40,1을 지나거나 뭐 이러면 되는 거네요? 돼요? 돼요. 예. 근데 지금 뭐야? 아니 39가 아니라 39가 맞나요? 왜 헷갈리니? 가 아니죠? 미안해. 오른쪽이니까 몇 개예요? 19개. 그치? 19개. 오른쪽에 19개. 그러면은 19,1이나
20,1을 지나는 것까지 된다는 거야. 근데 19랑 20이랑 둘 다 뭐야? 3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수로서는 제일 큰 게 뭐겠어? 몇 컴마일 지나야겠어? 18,1 지날 때 그게 제일 많이 눕혀놓은 거겠지. 그래서 얘네 최대값이 6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돼. 그냥 막 얘를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 6이었다라고 하면 이 심화 수업을 듣는 의미가 없어. 알겠지? 이런 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진짜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2개만 더 하고 쉴 거니까요. 조금만 좀 힘내세요. 자, 426번. 여기가 좀 어려운 게 몰려있어. 계속해서. 좀 힘들죠? 예,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 자, 426번 해볼게요. 문제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 4분원이 하나 있고요. 아니, 단위원이 하나 있고요. 지금 뭐라 그랬냐면 PQ가 반시계 방향으로 속력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얘가 Y좌표가 같아지는 횟수를 구하래.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 위에 올려놨어. 삼각함수를. Y좌표가 같아지는 걸 구하래.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Y좌표는 이꼴 뭐로 생각해야 돼? 사인으로 생각해야지. X좌표 코사인, Y좌표 사인이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요. P점의 좌표가 여기는 사인으로 표현이 될 거라는 거야. 근데 어떤 사인? 아직 쓰지 마세요. 자, 내가 P를 이렇게 동경을 연결했을 때 얘가 만약에 세타라고 하면 어쨌든 얘가 세타, 사인 세타가 되는 거 아니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의 관심사는 어차피 누구니까? 얘만 같아지는 거 찾으면 되는 거니까 저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럼 세타가 뭔지를 알아내라고 속력을 준 거네. 그치? 얘들아 근데 잘 생각해봐. 봐봐.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거리를 구할 수 있게 준 거지. 그치? 내가요 여기를 세타라고 잠깐 잡아놨어. 그랬더니 얘의 길이는 뭐가 된 거야? 1 곱하기 세타가 된 거지 그냥. 그치? 얘가 1 곱하기 세타야. 근데 얘가 그냥 세타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속력이래. 속력이 주어져 있대. 지금 누구죠? P가 앞에 있는 거니까 그럼 얘가요 호의 길이가 3분의 2 파이 t라고 쓸 수 있지 않겠어? 괜찮아? 호의 길이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t초 후를 생각해 볼게요. t초 후에 P의 위치를 생각하면 요 길이가 t초 동안에 P가 움직이는 거리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거리가 되는 건데 그 거리는 3분의 2 파이 t가 될 거야. 이게 속력이니까. 근데 이게 뭐랑 똑같아? 얼세타랑 똑같은 거잖아. 호의 길이니까. 근데 얼이 1이잖아. 1 곱하기 세타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저 P점은 세타 자체가 그냥 무엇이구나? 이거구나 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될까요? 그러니 우린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P점이 있죠? 그러면 여기가 뭐다? 3분의 2 바이 T. 오케이. 그리고 요 P점은 뭐가 되는 거다? 코사인 3분의 2 파이 t, 사인 3분의 2 파이 t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다예요. 별거 아니죠? 자, 그러면 P점과 Q점의 Y좌표 해볼게요. P점의 Y좌표가 뭐였고요? 사인 3분의 2 파이 t였고요. 그 다음에 Q점의 Y좌표 뭐고요? 뭐예요? 사인 3분의 4 파이 t 이게 되겠지. 이 둘이 뭐 했으면 좋겠다? 같았으면 좋겠다. 이게 끝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0초부터 100초까지. 우리도 지금 변수가 t였으니까 변수 걱정 안 하고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0부터 100까지. 되겠어요? 네. 자, 여러분 요거 지금 뭐예요? 주기 얼마예요? 3이죠? 이거 주기 얼마예요? 2분의 3이죠? 괜찮아요? 네. 근데 Q가 응. P랑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어떻게 해요? 아니야. 동시에 출발해서 시계 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몇 초 움직이는 거야. 둘 다. 둘이 반대가 아니라. 그 좀 이따 한번 보자. 그거는 또. 만약에 그렇게 주어지면.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요게 맞고 요 상태에서 아까 뭐였죠? 얘는 주기가 3이고 얘는 주기가 2분의 3이니까요. 여기가 요 정도 3이라고 해볼게. 여기 2분의 3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사인 함수잖아. 그럼 뭐야? 하나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하나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에 같이 지나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3초까지. 되겠어? 그리고 출발 후라고 했으니까 0은 포함 안 하고 3초는 포함해서 개수를 한번 세 볼게요. 0은 포함 안 해. 그럼 여기 하나, 두 번째는 둘, 셋, 네 개. 이렇게 4번 만나겠네요. 되겠지? 3초까지 4번 만나는 거야. 그럼 이제 100초까지라며. 그럼 100초까지니까 일단은 몇 번? 4번 곱하기 33 하니까 132번이 일단 있어. 132번. 몇 초까지? 99초까지.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아직 1초가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봐봐. 얘가 내가 지금 몇 초짜리 블럭을 그린 거냐면 3초짜리 블럭을 하나 그린 거였어요. 1초를 더 갈 거란 말이야. 얘의 3분의 1만큼을 더 갈 거라고요. 여기 한 번 더 만난다고. 오케이? 애매할 때는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원래 사인이랑 얘가 지금 주기를 2배로 늘려놓은 거니까요. 얘가 어디인 거를 주기의 4분의 1보다도 더 안쪽인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3분의 1 주기만 한 번 더 간다면 한 번이 더 만나겠구나 까지는 생각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133번입니다. 되겠어요?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얘는 쉬워요, 여러분. 얘는 쉬운데. 안 풀어봤죠? 빨리 문제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꾸 복습을 안 하니까요. 그 클리닉 시간에 해야 되는 거 내가 좀 고정을 해둘게요. 그 수업 때 했던 스텝 3 있죠? 지난 시간 거랑 오늘 거랑 그걸 먼저 다시 풀어보고 정리까지 하는 게 무조건 1순위예요. 그걸 한 사람만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기억이 안 난다면 영상 봐도 괜찮아요. 알겠지? 핸드폰을 볼 수 있으니까. 무조건 그거 먼저 하세요. 그만하자. 지금 응. 응? 지금 문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는 0이지. 문제를 읽었어? 누구세요? 아 무슨 소리야? 아니 얘들아, 얘 지금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봐봐. 내가 만약에 얘 지금 어떻게 하냐, 이 굴렁쇠가 뭔지 몰라서 그런가 너네? 아 표정 뭐야? 농담한 건데 진짜 몰라요. 하면 어떡해. 어? 자 봐봐. 얘를 이렇게 해서 굴린다고. 굴릴 거라고. 이게 뭔가 이런 데 이렇게 끼인 거야. 이게 타이어 모양.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굴려가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봐봐. 내가 이거를 한 요만큼 정도 굴렸다고 생각해볼게. 그러면 이 원의 이 높이는 그대로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원이 이제 한 요쯤 와 있다고 생각해보자. 여기 정도 와 있어. 그러면은 얘는 얘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응, 그러면은 한 요 정도 와 있다고 치면은 한 여기 점을 하나 콕 찍었다고 보는 거야. 이게 자전거 바퀴라고 생각하면 얘들아, 바퀴 옆에 막 이런 거 빛나는 거 꽂혀 있는 거 있잖아. 걔가 이제 자전거 앞으로 이렇게 왔어. 그럼 걔가 이제 요렇게 한 요쯤 이렇게 꽂혀 있을 수 있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랬을 때 걔가 여기 꽂혀 있어. 이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응? 아주 이게 저거 슬픈 표정 주고 있어요. 응? 슬픈 표정이야. 앞에서 보고 있으면 약간 이렇게 혼자 계속 그림체가 다른 느낌 알아? 너무 아련해가지고 계속 슬퍼 뭔가. 왜 이렇게 슬픈 거야? 얘가 좀 헤어져서? 그 이번에 정부회장 선거 나갔었죠. 아닌가? 아, 이름이
같은 사람이 아니 진짜예요. 그래? 아니야? 안 나왔어? 나갔다 떨어진 거 아니야? 근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아 그래? 있어? 같은 학년에? 아닌가? 왜? 왜? 하울이 왜? 아는 사람이 있어? 아니야? 왜 해? 봐봐, 얘들아 조금 더 힌트 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속도가 좀 안 나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 반지름 이렇게 있고요. 이만큼 이동을 했대. 이만큼 이동했다는 거는 이거 한번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1m 이동했다고 해볼게. 1m.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1m가 되게 이동을 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를 재봤더니 1m가 된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에 쏙 와서 붙어 있겠지. 이해돼? 그렇게 한 거야. 여기가 딱 1m 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은 40m를 이동했다고 하잖아. 40m 이동했다는 거는 얘가 그러면 40m가 언제 됐냐? 그걸 먼저 찾으라는 거지. 몇 바퀴를 돌아야지 40m를 갈 수 있는지. 이해돼? 여기서 이게 바퀴 굴리면서 저 끝까지 가려면 몇 바퀴가 돌아가야 될까? 이거 생각한다면 되는 거잖아. 잘 모르겠어. 답은 모르겠어. 답지가 없어. 몰라. 아. 그래, 한번 확인해줘.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해야 돼? 우리 몇 바퀴 굴렀는지 먼저 봐야 되는 거니까 반지름 길이가 이거야. 세타에 잡고 가보자고요. 오케이. 여기에서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를 잡아서요. 이렇게 보자. 근데 얘들아 이거 어때요? 여기서 굴릴 거잖아. 근데 우리가 요즘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한번 들어봐. 안 편하면 그냥 원래대로 할게. 얘를 이렇게 굴릴 건데 난 어차피 이 점의 위치만 궁금하지. 그래서 얘를 그냥 여기서 이렇게 굴리려고 이렇게. 얘가 그냥 기름칠을 해놨다 생각하고 여기서 이렇게 굴리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한 바퀴에 이 둘레를 구해봤더니 20m인 거야. 예를 들어서 어차피 내가 40m만큼 이동을 시켰다는 거는 20바퀴가 2m라고 하면 20바퀴를 돌았다는 걸 거 아니야. 그럼 출발점은 다시 여기로 돌아오겠지. 그러니까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빙빙빙빙빙 돌리겠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시작점인 거예요. 여기 시작점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뭐야? 얼세타니까 파이분의 120 세타. 얼마나 돌렸는지 보려고요. 여길 기준으로 여기 이렇게 세타로 잡을게요. 괜찮지? 일단 해볼게. 뭔 말인지 한번 보자. 얘가 얼마이길? 얘가 40m라는 거예요. 그러면 쟤는 센티미터니까 얘 어떻게 해줘야 돼? 40, 00. 그러면 얼마죠? 찡. 얼마예요? 120으로 나눠지나? 안 되나? 12분의 400. 그러면은 3분의 100 파인가요? 얼마 뺄 수 있어요? 그러면은 32 빼고 얼마 남는 거지? 3분의 4파이. 자, 그래서 얘는 3분의 4파이라고요. 어쨌든 뭔 얘기인지 알겠죠? 삥삥삥삥삥 돈 거는 별로 안 중요하잖아. 3분의 4파이만큼을 더 갔다는 거야. 근데 내가 아까 기준점을 요걸로 잡을게요가 그 말이었어. 이걸 기준으로 이 점은 얘를 타고 올라갈 거 아니야. 그게 3분의 4파이만큼 간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온 게 파이인 거야. 그리고 요만큼을 더 간 거예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점이 여기 있을 거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 점의 위치 내가 이렇게 하나 콕 찍어 볼게요. 여기. 근데 저기 어떻게 나온 거야 지금? 요만큼이 3분의 4파이일 때란 얘기야. 자, 그러면 얘는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고정해놓고 회전시키지 않았으면 이렇게 쭉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저기 멀리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구하래. 여기 그냥 구하면 되죠. 왜? 반지름 말고 여기 지금 뭐니까 3분의 파이 특수각이니까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게 다예요. 되겠죠? 네, 좋아요. 여러분 그럼 잠깐 쉴게요. 잠깐 10분 쉬고요. 47. 자, 한번 보자.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거기에서 요거 풀을 일단 측정리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 3에 1 코사인 제곱으로 봐주자면은 부호 바꾸자. 그러면은 3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마이너스 3에 플러스 7이니까 플러스 4인가요? 플러스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는 7, 아니 는 K 해주면 되는 거죠. 는 K. 괜찮나? 부호 맞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생겨 있어. 얘들아, 그래서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요. K 하나는 넘겨서 생각하는 게 낫죠. 왜? 어떤 2차식이 있고요. 그게 Y는 K와 만나는 걸로 생각을 해주는 게 낫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근데 지금 우리가 C라고 쓴 거는 이제 코사인 X를 치환해서 라지 C라고 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C의 범위가 주어져 있단 말이지. C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는 포함을 하고 있고, 그러면 C는 결국 0에서 1까지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 이 그래프를 그려보기는 할 건데 우리가 얘를 풀면 이걸 만족하는 C의 값이 뭐 알파가 있습니다. 또는 알파와 베타가 있습니다. 가 되었을 때 C가 아니라 이 C는 뭐니까? 코사인 X니까 얘네를 만족하는 뭐의 값이 X가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도록 해주세요. 이거인 거잖아. 그럼 얘는 뭐일 수도 있고 애초에 알파, 베타 두 개일 수도 있고 근데 각각의 알파를 만드는 거랑 베타를 만드는 게 X값이 한 개씩만 있을 수도 있는 거지. 혹은 어떨 수도 있는 거야. 알파입니다. 하나만 나오는데 코사인 X가 알파가 되도록 하는 X가 애초에 두 개일 수도 있는 거지. 괜찮죠? 그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코사인 X는 일단은 어떤 범위에서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여기 포함 이렇게 생긴 코사인 X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거를 라지 C라고 치환을 해놓은 상태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요걸 한번 풀어보겠다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얼마죠? 3분의 11. 땡큐. 그냥 얼추 할게. 얘가 3분의 11. 얘가 4.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봐봐. C가 0부터 1까지였잖아요. 그럼 저기다가 1 넣으면 뭐가 되죠, 여러분? 5 되나요? 이 아? 마이너스 집중하세요. K 넘겼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아니 부호 바꿔서 정리하고 K 넘겼어요. 그지? 자, 그래서 요 그림이 있는데 우리는 이 그래프가 그러면 결론은 0도 포함하고요. 1도 포함하는 왜냐면 여기는 변수가 C니까 이만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 그려져 있는데 근데 뭘 말하는 거야? 는 K와 만난다고 했을 때 그걸 만족하는 X값이 몇 개겠냐 이건 거지. 그럼 봐봐 얘들아. 만약에 K가 여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K가 여기라고 하면 이건 뭘 말하는 거야? K 뭐 여기가 뭐 한 3분의 2라고 해볼까? C가 3분의 2이면 됩니다. 이 얘기인 거잖아. C가 뭔데? 코사인 X잖아. 얘가 3분의 2이면 됩니다. 이거잖아. 그럼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는 게 맞죠? 맞죠? 이해돼요? 여러분, 그러면 K가 딱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K가 이 값일 수 있을까? 없을까? 5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요? 잘 생각해봐. K가 오면 어쨌든 이 식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X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그치? 한 개가 되는 거지. 왜 그런지 이해되죠, 여러분?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K가 만약에 5라고 생각해봐. 그럼 C는 얼마가 나온 거야? 1이 나온 거야. C가 1이라고 하는 거는 이 코사인 X가 1이라는 거야. 그럼 코사인 X는 1입니다를 만족하는 X의 개수는 몇 개? 하나. 0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K는 5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래서 요렇게가 있겠어요. 자, 4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겠죠. 커야겠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보다는 작고 얘보다는 커야 돼요. 4인 걸로 한 번만 더 잡아보자. 아직 헷갈린 사람들은 지금 잘 또 봐보세요. 만약에 K가 4야. 그러면 우리는 얘가 Y는 4와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해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러면 C는 뭐랑 뭐가 되는 거야? C는 0과 그치, 뭐가 있어. 뭐 또 한 3분의 2 정도로 해볼게요. 그러면 걔는 결국에는 X로 돌아오려면 C가 이거이거나 요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는 거란 얘기야. 이해되죠?
그래서 4는 안 된다고. 요 사이가 된다고. 이해되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아까 좀 했던 것 같아요. K가 선생님 요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본 사람 몇 명 있었어.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또? 자, 얘 한번 봐볼게. 얘 한번 얘들아. 요렇게. 요 사이는 한번 볼까? 요 사이는 어때요? 만약에 K가 여기에 있어. K가 여기에 있으면 얘도 1보다 작은 값이 하나 있는 거고요. 얘도 1보다 작은 값이 하나 있는 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K가 만약에 여기에 있을 때는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개수 몇 개 나오는 거야? 그치, 4개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알파랑 이걸 베타라고 해볼게. 여기 알파, 여기 베타와의 교점에서 4개 나오는 거예요. 괜찮지? 근데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면 되겠어? 딱 이거일 때 생각해봐. 그럼 어때? 요 값이 뭐가 있잖아. 아까 뭐라 그랬죠? 뭐 3분의 1이 있잖아. 그러니까 C가 3분의 1입니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2개입니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또는 K가 얼마? 3분의 11 이렇게가 된다는 거지. 알겠죠?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마지막 것까지 이해됐죠? 꼭 다시 보세요. 요것도 다음 시간에 시험 낼게요. 여러분 숫자만 바꿔가지고 복습해오시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시험에 내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딱 요때 한번 나오고 다시 안 나오는 문제들은 안 날 거고, 얘도요 평가원 기출인데요. 그냥 한번 읽고 이건 가볍게 풀고 넘어갈게요. 자, A점, B점 단위원 하나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사분면이 0부터 2파이까지 요 세타 값이 잡히는 요렇게 교점을 P라고 할 거래요. 원과의 교점을 P라고 할 거래요. 근데 PQ의 길이가 3이래요. 그랬을 때 Q의 X좌표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얘가 세타고요. 여기 90도인 거 그냥 바로 나오는 거고요. 근데 여기 전체의 길이가 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Q점의 X좌표가 최대라고 했으니까 나는 여기 전체를 통틀어서 변수는 누구야? 세타죠. 그치? 그걸 생각해야 돼.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타가 이렇게 작을 때 생각해봐. 세타가 작으면은 이렇게 가가지고 P가 여기 있는 거고, P에서 B로 다시 세타가 작으면 여기서 쏴서 P가 여기 있는 거고, P에서 B로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길이가 3만큼을 그을 거래. 이렇게. 그럼 그랬을 때 요 점의 X좌표 이걸 말하는 거잖아. 이렇게 계속 타고 가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세타가 이제 커져. 한 번만 더 할게. 아직 안 됐으면 지금 보세요. 자, 세타가 만약에 커져. 그러면 세타가 이렇게 큰 값이야. 여기 이제 원과의 교점이 있겠죠? 이걸 P라고 할 거래. 이걸 P라고 잡아서 뭘 하겠다고요? 아이고. 이걸 P라고 잡아서 여기서 P를 연결해서 길이가 3짜리를 이렇게 그리겠다고. 이해돼요? 그럼 여기가 Q점이 좌표가 될 거고, 그거의 X좌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그러니 Q점의 X좌표를 나타낼 수 있는 변수는 누구를 이용하는 거야? 당연히 세타를 이용하는 거죠.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럼 나는 이 Q점 자체를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아, 우리 점의 좌표 세타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 할 수 있잖아. 삼각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누굴 타고 와야겠다? 요 각도들을 타고 와야겠다라는 게 보인다는 거지. 왜? 여기 90도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감이 와요? 여기가 뭐예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요. 그럼 여기도 뭐예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요. 오케이? 그럼 나는요, 요 각도 하나 알아? 그럼 나머지 길이들 중에 뭐만 하나 알면 요 길이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네. 그걸 이용해서. 근데 당연히 여기를 나타낼 수 있겠죠. 왜? 전체 길이 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한 번 더 그렇게 타고 왔으면 아, 여기도 나타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여기 세타죠? 여기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 뭐예요? 2사인 세타죠? 괜찮지 얘들아? 여기 2고 요거 x라고 잡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x가 사인 세타니까 x는 2사인 세타지.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가 2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럼 나는 요 길이는 3-2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아, 좀 길이 보이네. 그치? 나는 뭐가 필요해? 이게 필요하거든. 이게 제일 길었으면 좋겠거든요. 왜? Q점의 X좌표가 제일 길으라고 했는데 얘는 어차피 1로 고정이거든. 여기는. 여기가 제일 길어야 될 거 아니야. 난 이거를 세타로 나타내야겠다. 이 생각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와야 된다고요.
알겠죠? 자, 그럼 요거 다시 뭐 이용해서 나타내면 돼요? 여기 각도 있고 얘 있으니까 코사인 이용해서 또 나타내면 되겠죠. 그럼 결국 여기 길이는 얘 곱하기 코사인이겠죠. 일단 쓸까? 다시 여기의 길이는 3-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건데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얼마니까? 사인 세타니까요. 다시 얘는 3-2 사인 곱하기 사인 이거라고요. 아, 사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보다 또 2차 함수다. 얘 최대값 구하라고 나온 거다. 그겁니다. 되겠죠? 넘어갈게요. 이건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근데 그 흐름, 얘들아, 근데 그 포스트잇을 제대로 해온 사람이 없거든요. 그 포스트잇. 아, 지금 정화만 숙제 검사를 안 했는데 정화 문자 해본 건가? 그치? 자, 포스트잇을 붙일 때 얘들아, 그냥 막 풀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같은 문제면 뭘 해야겠어? 방금 우리가 얘기한 거 있잖아. 변수가 뭔지를 생각하고, 그럼 변수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내가 세타를 이용해서 Q점의 X좌표를 나타내야지 이렇게 한 문장만 써놔도 된다고. 사실 풀이 과정은,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그것도 방법이다. 해설지 풀이랑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설지를 한번 봐. 그래서 만약에 풀이가 해설지 풀이랑 내 풀이랑 같아? 그럼 그럴 땐 또 어떻게 해놔도 돼? 그냥 그 아이디어만 적어 놓는 거야, 포스트잇에는. 내가 뭘 생각해서 접근해야 되는지 그것만 잘 정리해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문제를 풀 때 잘 안 풀리면 얘를 열어서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차피 해설지 보면 되잖아, 그때는. 근데 만약에 이거 좀 선생님이 간단하게 풀어준 것 같은데 생각이 되면 해설지랑 확인을 해보는 거지. 해설지가 만약에 길어, 우리는 얘가 좀 구조적으로 쉽게 풀었어, 그럼 그거는 풀이 과정까지 다 적어놔야 나중에 너네가 다시 풀 때 그렇게 풀 수 있겠지. 알겠죠? 잘 좀 해봐. 포스트잇을 이렇게 못하는 반은 또 처음이네요. 예? 여러분 잘 해보세요. 토요일까지 다시. 알겠죠? 자, 430번. 아,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약간 스타일이 뭐냐면요, 딱 이 단원에 국한되지 않는 문제들, 요런 스타일은 삼각함수에도 나오고 지수로감수 나오고 수열에서도 나오고 수투에서도 나오고 미적분까지 나오는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딱 그거죠? 자, 한번 보자. 0부터 파이까지 범위가 주어져 있고요. 사인, 코사인으로 되어 있는 거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앞쪽에 비슷한 거 한번 나왔었는데 그거랑은 달라요. 그때는 뭐였어요? 그때는 제곱이 있었거든. 사인이가 코사인이가 둘 중에 하나 제곱이 있어가지고 유리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였어. 사인, 코사인 문자 하나 바꿔줘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는 사인만 있는 애였다는 거지. 치환하면 되는 거였어요. 얘는 그게 아니야. 얘는 아예 달라.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런 애들은요, 항상 어떤 함수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유형마다 물론 더 최적화된 풀이는 있겠지만 어디에든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만 생각해서 풀면 돼. 첫 번째, 무조건 는 K라고 둔다. 구하라고 하는 값, 구하라는 값. 무조건 K라고 둡니다. 두 번째, 변수의 관계식. 그래서 이 둘을 가지고요, 1, 2의 교점이 존재하는 구간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니까요, 그냥 일단 K라고 두는 거예요. 오케이, 코사인 X 마이너스 3 사인 X 플러스 1은 K라고 둬야지. 근데 저 변수들의 관계식은,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식은 사실 뭐밖에 없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입니다 밖에 없지 않아요? 쓰기 귀찮으니까요, 좀 약간 치환을 할게요. 그냥 SC 써도 되지만 치환했다라는 거 보이기 위해서 XY라고 쓸게. 그래서 Y-3분의 X 플러스 1은 K. 이게 지금 1번이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겠다고요? 나의 변수가 Y랑 X잖아요. 얘의 관계식 쓰겠다고요. 그럼 뭐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라는 관계식이 있는 거지 뭐. 근데 0부터 파이라고 했으니까 X의 범위와 Y의 범위는 정해지는 거죠. X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사인이니까 0부터 1까지가 되겠고요. 코사인이니까, Y는 코사인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겠지요. 되겠죠? 자, 그럼 봐봐 얘들아. 1과 2의 교점이 존재하는 구간만 구해주면 된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나 지금 변수가 라지 x랑 라지 y잖아요. 라지 x랑 라지 y. 근데 라지 x, 라지 y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원이래요. 원인데 라지 x는 양수만 그리고요. y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다 그려도 된대요. 그럼 누구야? 이거잖아. 그렇지 않아? x는 양수고 y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다 그려지면 그냥 이거지 않아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교점이 존재하는 구간이라는 게 나 지금 2번 그린 거죠. 그리고 1번 그리겠다고요. 1번 그리려면 이거 식정리 조금 해주면 되겠죠. 저 라지 x, 라지 y가 그냥 스몰 x, 스몰 y처럼 왜냐 우리 라지 x축, 라지 y축 잡아놓은 거니까. 그럼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y는으로 정리하면 뭐지? k니까 3k x 플러스 1 플러스 3k의 k분의 가 여기에 k분의 1 곱하면 되는 거죠. 그치? 된 것 같아. 자, 이거 봐봐. 그럼 얘들아,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요. 결국 그냥 1차 함수라고요. 그냥 1차 함수를 원래 하던 거 있잖아요. y는 k분의 x 더하기 3 플러스 k분의 1 뭐 그냥 이런 거라고요. 알겠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지금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1차 함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먼저 생각해 줘 봐야 되지 않겠어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뭐예요? 0,K분이니까 마일 컴퓨터. 마이너스 1,3이죠? 괜찮아요? 예? 자, 그래서 마이너스 1,3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점에서 얘네들의 교점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범위를 구하라는 거지. 지금 기울기가 k분의 1인 1차 함수인 거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겠어? 여기서부터 여기 접할 때까지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는 쉽죠? 여긴 쉽죠? 그리고 뭐 하면 돼? 여기 이렇게 접할 때 해가지고 구해주면 되겠죠. 이해돼간? 돼요 여러분? 아까 요거 마일컴3 이거 말하는 거예요. x 플러스 1은 k의 y 마이너스 3 이 형태니까요. 이해될까요? 원과 아니면 0,0이랑 여기 사이 거리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반지름 1이에요. 1.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반지름 1입니다. 네. 이해돼요? 여러분 정리 잘 하세요. 이런 문제 많이 보죠. 우리 단원을 막론하고 많이 나오죠. 어떤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지요? 라고 할 때 그냥 항상 이렇게 푸는 것도 연습해놓으면 좋다. 그럼 어떻게 발령되어 나와도 풀린다. 무조건. 되겠죠? 정리 잘 해놓으세요. 그리고 얘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요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호닥 한번 해볼까요? 기억 니은까지는 여러분 확실히 될 것 같고요. 디귿까지도 한번 생각해볼게. 2분만 줄게. 2분만. 조금 빨리 할게. 아니 너무 마이크에 대고 막 ASMR만 나와. 그치? 여기 뒤에가 재밌는 문제들이 진짜 많은데 오늘 제 437번은 먼저 하나 해야겠다.
고민해봤어? 근데 아니야. 틀렸어. 나왔어? 나왔어? 윤영이? 그치? 하울이? 뭐야? 맞아. 정답이 나왔으니까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볼게. 일단 네, 다행히 그래도 뭐 물어본 사람들 다 이제 기억은 다 정답을 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을 틀린 사람은 없어요. 다행이에요. 기억은 맞아요. 자, 니은 볼게요. 니은 얘들아, 감소하는 로그 함수. 맞아, 잘했고. 감소하는 로그 함수. 헷갈리잖아, 그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쨌든 이제 1을 해서 이렇게 지나는 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밑이 얼마니까 사인 세타니까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하는 거겠죠? 그럼 얘는 뭐, 1을 지나겠어. 얘가 1이 되려면 여기가 사인 세타일 때 1이 지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은 값을 넣은 거야? 큰 값을 넣은 거야? 큰 값을 넣은 거지. 코사인 세타가 지금 사인 세타보다는 크잖아. 요 범위 내에서. 괜찮지? 그러니까 더 1보단 작아진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하나씩 해줘야지. 하나씩. 여러분 요 오른쪽이 쉬우니까 얘 먼저 볼까요? 봐봐. 코사인 세타의 지수가 있잖아요. 얘 지금 밑이 똑같은 거잖아. 밑이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얘보다 얘가 더 작죠? 근데 밑이 1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바뀔 때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는 거지. 따로따로 생각해주면 쉬운 문제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번엔 어때? 얘랑이 같잖아. 근데 쟤네들도 또 똑같이 어때? 1보다 작은 애들이죠. 얘들아, 지수가 1보다 작은 거는 그러면은 뭔 뜻인데? 어차피 루트 씌워진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상관 있어 없어? 없지. 왜? 뭐가? 원래 더 큰 애면 루트 씌워도 크지. 분수잖아. 응? 분수잖아. 그것 때문에 내가 얘기한 거야. 역수 취하는 거 생각하는 거지 지금. 뭐에 대한 왜요야? 분수에서 응. 제곱이 같으면 응. 분수가 더 큰 게 있다는 거 아니야? 하원 다시 말해줘. 아니면 어때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역수 취하는 걸로 생각한 거 아니야? 뭐야? 그 지수가 음수일 때. 근데 얘는 지수가 양수기는 하잖아. 지금 양수니까. 알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원래 오늘 432번까지 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하는 거거든? 근데 엄청 헷갈려. 왜? 중심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이 이제 좀 모여 있는 거여가지고. 왜 우리 이거 3학년 2학기에서도 이런 거 비슷한 거 많이 나오거든요? 3학년 2학기 막 헷갈리는 문제들 있잖아. 원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그래서 뭐 여기에 너네 이 문제 다 알지? 여기 무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막 동선이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다 하는 막 그런 문제 있죠. 일품이랑 블랙라벨 이런 데 막 다 나와 있는 문제들. 그런 거 하면은 이 원의 중심도 잡고 이 원의 중심도 잡아가지고 막 무게중심이랑 해가지고 푸는 문제들. 아무튼요, 여러분 이제 문제를 여러분이 안 읽어봐서 그런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산만 잘 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당연히 풀어주긴 할 건데 여러분 이제 아무도 안 풀어왔으니까요. 이것까지는 한번 풀어오는 걸로 숙제로 내고요. 뭐 정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따가 영상 올려주든가 하고 우리가 이제 원래는 마지막 날에 7문제 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앞에 스텝 3들을 여러분이 도전해오고 나랑 해서 조금 더 성장하고 뭔가 빌드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문제를 이렇게 딱 정점을 빡 찍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나눠서 좀 할게요. 이 세 문제가 다 좀 생각할 게 많은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 하고 요걸 좀 확실하게 복습해오는 거를 목표로 하자. 알겠죠? 자, 37번 한번 보자 얘들아. 읽어볼게요. 호흡이 좀 길어요. 근데 아마 얘가 마지막 문제가 될 거야. 스텝 3에서는 오늘. 그러니까 좀 힘내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이에요. 잘 보자.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나 봤더니 어쨌든 뭐 곱하기 뭐가 0이래요. 아,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는 거니까 사인 2분의 파이 x가 t이거나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t를 만족하는 실근 중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프 먼저 생각하고 가야겠죠. 아, 별거 아니네. 알 수 있어. 왜? 이거 그냥 뭐니까 주기가 4인 사인 함수 하나 있고요. 이거 뭐니까 주기가 4인 코사인 함수 그냥 하나 있는 거야. 주기가 같이 그려져 있는데 는 t를 그었대. t는 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래. 어차피 원래 범위가 그거니까 맞네. 그랬을 때 걔네 만나는 실근들을 모아놓은 거래. 0부터 4까지는 왜 나왔지? 아, 주기가 지금 딱 4니까 한 주기만 그리라는 거네. 아, 별거 아니야. 괜찮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아,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사인이랑 코사인이 같이 그려져 있는 거니까 만나는 점이 여러 개 나오겠죠. 같이 그려져 있다 생각해도 되고 따로 생각해도 돼요. 근데 어쨌든 5어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얘와 얘의 교점 혹은 얘와 얘의 교점을 다 모아놓은 실근의 집합이라는 거지. 그 중에 가장 작은 거랑 가장 큰 거를 알파랑 베타라는 이름으로 붙여 놓을 거래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괜찮아? 그림 좀 한번 그려봐. 일단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같이 주기 4로 그려 놓을게요. 여러분 그림 그릴 때 헷갈리면 내가 항상 뭐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블럭으로 가이드를 좀 잡으세요. 왜냐면 특히나 함수가 여러 개 같이 그릴 때는 이 비율을 너무 막 그냥 멋대로 그리면 교점이 어디서 생기는지 이런 것들도 범위가 잘못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8개 네모를 좀 잡아놓으면 훨씬 편합니다. 상함수 그릴 때 훨씬 편해 진짜. 자, 이렇게 딱 그렸어.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뭐부터 해야 될까? 이것 때문에 다 풀고 틀리거든요. 항상 뭐부터 해야 될까? 범위. 0은 포함이죠. 여기 동그라미 칠해놓고 4는 안 포함이죠. 뽕뽕 뚫어놓습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그래프든. 알겠죠? 늘 딱 그렸으면 범위 있나 보고 등호 들어갔나 무조건 체크하세요. 진짜 중요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먼저 보자고. 아, t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아까 이런 애들을 말하는 거구나. 그지? 근데 만약에 그러면 t가 이렇게 쫙 그었어요. 교점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얘를 여기가 4분의 파이니까 여기 그럼 2분의 1 하면 되겠다. 2분의 1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t가 2분의 1인 경우. 오케이? 그럼 총 4개의 교점이 나오는데 이 중에 제일 작은 거를 알파 t라고 할 거래. t는 지금 y값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x 값이 알파 이야. 그냥 쓸게. 이거를 잠깐만요. 자, 내가 만약에요. 예시야. t는 2분의 1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2분의 1이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값이기는 하지만 이 용어들이 뭘 말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얘가 알파 2분의 1이 되는 거라고. 이 x 값이. 문제 한번 다시 볼까요? 봐봐. 얘들아. 잘 생각해봐. 얘가 생기는 실근 중에서 라고 했으니까 x값들을 말하는 거죠. 그 x값 중에서 요 범위 내에 가장 작은 거를 알파 t라고 할 거래. x값이 알파 t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x값이 알파 2분의 1인 거야. 그럼 실제로 알파 2분의 1이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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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얼마야?
그래 6분의 파이. 알파 2분의 1은 6분의 파이인 거야. 왜 자꾸 말하냐면 얘들아 알파라는 게 함수값처럼 자꾸 느껴지니까 너네가 y값이랑 헷갈려. 알파 t는 x값이라고요. 알겠어? t와 y는 t랑 만나도록 하는 하나 둘셋 네 개의 집합 중에서 가장 작은 x값이 알파 t, 가장 큰 x값이 베타 t라고요. 이해됐어? 한 번에 일하는 가니까 그건 파이가 3분의 1. 그치. 고마워. 응. 얘는 3분의 1. 땡큐. 자, 그 다음에 베타 2분의 1은 그럼 뭐겠어요? 베타 2분의 1. 베타 2분의 1은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야? 3분의 10. 코사인에서 나오는 거지. 잘했어요. 코사인에서 나오는 거고 얘들아 이게 만약에 헷갈리면 항상 뭐 생각해도 돼? 비율로 생각해도 돼. 코사인에서는 원래 2분의 1 나오는 거지. 지금 여길 거 아니야. 여기. 몇 파이에서 코사인이 2분의 1 나오는 거야. 원래는. 3분의 파이에서 나오죠. 주기의 몇 분의 몇이야? 주기의 6분의 1이죠. 근데 주기가 지금 4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3분의 2에서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는 뭐겠어? 4에서 3분의 2 뺀 거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 베타 2분의 1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0이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알파랑 베타라는 애들은 저 교점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의 x값, 제일 큰 거의 x값을 말하는 거다. 이 얘기인 거야. 여러분 괜찮을까요? 이해됐어요? 아, 좋아요. 자,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한번 보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인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러니까 아래 영역에 있는 애들을 말하는 거네요. 모든 t에 대해서 얘가 항상 5원이에요.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이제 문제 아니까 문제 빼고 그림으로만 볼게요. 오른쪽에서 한번 볼게. 얘 하나만 더 해놓을게요. 지금 뭐라 그랬냐면 t가 마이너스 1에서 0은 안 포함이죠? 라고 했을 때라 그랬어. 그럼 얘들아 항상 5니 어떻게 항상 5일 수 있지를 한번 생각해볼게. 뭐 하나 그리지 뭐. 뭐 그냥 이런 거 하나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알파 t는 여기네. 이게 알파 t죠? 이 상황에서는 베타 t는 얘가 베타 t겠네. 되겠지?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요. 조금 더 위로 올려볼게요. 조금 더 위로 올려볼게. 이렇게 이렇게 올려볼게요. 여기가 알파 t고요. 여기가 베타 t죠. 여러분 어때요? 좀 감이 와요? 저 둘의 합 항상 같은 거는 맞겠죠. 왜? 이 그래프가 요 아래쪽은 지금 어떤 애들이야?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 두 교점의 중점이 항상 일정한 거잖아. 합이 당연히 항상 같겠죠. 그럼 나 뭐만 구하면 돼? 여기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네. 이거 얼마예요? 2분의 5 파이, 2분의 5죠. 그치? 얘가 2분의 5니까 얘 더하기 얘가 5인 거는 당연한 거죠. 될까? 얘가 2분의 5인 이유는 뭐야? 여기가 2일 거고요. 그 다음에 주기의 얼마에서 8분의 1에서 만나니까 둘이. 그럼 여기는 2분의 1인 거지. 그래서 얘가 2분의 5가 되는 거죠. 되겠어요? 그러니 요거 더하기 요거는 항상 얼마라고? 항상 1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봐봐. 항상 5라고요. 봐봐. 계속 올라가. 밑에서부터 볼까? 맨 밑에 요거야. 교점이 두 개밖에 없죠? 그럼 이 경우에는 당연히 왼쪽이 알파 마이너스 1, 오른쪽이 베타 마이너스 1이겠지. 우리 지금 여기는 등호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얘들아, 그럼 만약에요. 여기도 등호가 들어갔어. 여전히 옳은 보기인가요? 기억이? 맞아? 맞아? 생각하고 대답한 거 맞죠? 근데 확실히 찬 끄덕이 있었거든 방금. 맞아? 얘들아 기억 상관없어? 안 돼? 지금 저렇게 되면요?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왜 안 돼? 지금 뚫려 있어. 그치 잘했어. 봐봐 얘들아 봐봐요. 이렇게 올라가다가요 우리는 지금 올라가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 어차피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라는 게 이거 중에 하나랑 이거 중에 하나 대칭 애들의 합이었다고요.
t가 딱 0이 되는 순간을 생각해봐. 그럼 우리는 이거랑 이거여야지 합이 5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알파는 얼마야? 알파 0은 0이 된다고요. 베타 0은 얼마야? 3이 된다고요. 달라졌죠? 이해돼요? 왜냐면 여기가 하나 들어갔고 여기는 뻥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여긴 등호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런 걸 정리해 두라는 거예요. 포스트잇 할 때는. 그냥 맞다가 아니라. 오케이. 그래야 어떻게 나와도 풀 수 있지. 뭘 물어보는 건지는 알 수 있지. 얘가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너네 그냥 풀이식만 적어놓으면 나중에 그 등호의 여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지 따질 생각할까? 안 하죠. 그럼 틀릴 수 있지. 어차피 내용만 알면 뭐해. 이해돼요?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면은 저거 오른복이다? 아니다. 왜? 알파 t 더하기 베타 t의 값이 달라진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재밌죠? 아주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 이제 대충 문제가 좀 파악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요. 베타 t, 이거 지금 집합 표시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보자. t를 모아놓은 어떤 집합이 있습니다. 어떤 t냐면요. 얘가 되도록 하는 그런 t를 모아놓은 집합이 얘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그냥 상수예요. 베타 0 빼기 알파 0. 우리 방금 얘기했네. 이 0은 누가 0일 때를 말하는 거였지? t가 0일 때를 말하는 거였지. 그럼 그림 다시 한번 봐보자. t가 0일 때를 말하는 거였으니까 알파 0 얼마? 0. 베타 0 얼마? 3. 괜찮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얼마인 거야? 3.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베타 t 빼기 알파 t가 항상 3이 되도록 하는 t의 범위를 찾아봐 주세요. 근데 요거를 기준으로 보니까 좀 얼추 알 것 같지 않아요? 딱 요때 이 차이가 3이었어요. 얘들아, t를 이제 여기서 위로 올려야 될까 내려야 될까? 올려야지. 그치? 봐봐. 조금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조금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알파 이거 됐고 베타 이거 된 거지 않아요? 조금 더 올라가 볼게. 알파 이거 됐고 베타 이거 되지 않아요? 아, 알파는 여길 타고 가고 베타는 여길 타고 가네. 언제까지? 그래,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여기까지는 알파랑 베타가 계속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럼 이 둘의 차는 항상 일정한 거 맞아 아니야? 맞지. 오케이. 그러면 t가 얼마일 때까지? 얘 얼마예요? 우리 t는 y 값이니까 안 어려워. 얘 원래 얼마야? 2분의 루트 2잖아요. 위아래로는 안 늘렸으니까. 그러니까 t가 0부터 2분의 루트 2일 때까지. 맞네요. 니은은. 니은 맞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올려보자. 여기까지는 그거인 거 알겠어. 왜? 얘랑 얘를 타고 오니까. 그럼 얘보다 올라가면 얘가 2분의 루트 2일 때였거든요. 그때까지는 괜찮아. 2분의 루트 2보다 조금 커졌어. 그럼 이때는 또 합이 일정할까요? 차가 일정할까요? 그치, 합이 일정하지. 왜? 조금 올라왔어. 얘가 됐잖아. 얘가 됐잖아. 오른쪽은 안 바뀌었어. 베타는 안 바뀌었는데 알파가 바뀐 거야 지금. 알파를 타는 함수가 달라졌어. 그러니까 저 위쪽에서 누굴 타? 얘를 타는 거지. 베타는 여전히 얘를 타. 오케이?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제 일직선 이렇게 그은다고 생각했을 때 쟤네들은 어때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인 애들 두 개가 있는 거지. 양쪽으로 이렇게 뽕 벌어져 있는. 오케이? 그럼 쟤네 둘의 중점이 누구인 상황이야 지금? 2인 상황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t가 만약에 2분의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t가 2분의 루트 2보다 크거나 같아. 그리고 1 일단 잠깐 빼고 생각하자. 1까지 될 때에는 이때는 어떤 성질을 가지겠어? 알파 t 더하기 베타 t가 얼마다? 4다. 그치? 오케이? 얘들아, 그러면 이러다가 딱 1 됐어. 1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되죠? 1 되면 어떻게 돼버려? 얘가 뽕 없어지니까 교점 두 개야. 얘가 알파 1, 얘가 베타 1 돼버리는 거지. 괜찮죠? 네, 좋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우리는 어떤 범위가 주어져도 기업과 니은 이렇게 어딘가를 기준으로 대칭인 애들이랑 그리고 주기가 이동된 애들이랑 그거를 범위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을까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포스트잇 정리해올 때 뭐 하시냐면요. 여러분 눈이 조금 풀리는 것 같으니까 제가 미션을 드릴게요. 자, 뭐 하시냐면요. 지금 우리 영역이 여러 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 t의 범위에 따라서
알파 t 더하기 베타 t가 일정하거나 아니면 알파 t 빼기 베타 t가 일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되는 거였어요. 영역들은 그거 나눠서 정리해 오세요. 알겠죠? 수업만 다시 들어도 웬만하면 다 정리돼요. 무슨 말 하는지 알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잠깐 정신 나가 있던 거니까 영상 다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디귿 볼게요. 디귿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번에는요.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대요. 얘들아, 알파가 같다는 거는 x값이 같다는 거야? y값이 같다는 거야? x값이 같다는 거예요. x값.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이렇게. 괜찮아? 여기가 t1이고 여기가 t2인 거야. 그러니까 아래 t1과 t2의 값은 분명 달라. 근데 얘네가 처음으로 만나는 값 있잖아. 교점 중에 더 작은 값. 걔네는 같은 건 거야. 이런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T1, T2가. 근데 이런 상황에서 T2 빼기 T1이 2분의 1이면 여기가 2분의 1이면을 말하는 거겠네요. 그러면 얘네 곱은 3분의 1입니까? 를 물어보고 있어요. 한번 풀어보자. 이거는 쉬운 거예요. 이해만 하면 쉬운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를 이해했는지 한번 점검해보자 얘들아. 디귿. 예시로 하나 써놓을게요. 자, 한번 보자 얘들아. 약간 조금 접근이 어떻게 할지가 조금 감이 안 오기는 하죠. 얘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어쨌든 같은 x값을 대입했습니다로 다시 거꾸로 보라는 얘기야. 이거를 그냥 쓰기 귀찮으니까 라지 x라고 잠깐 볼게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여기 지금 사인 함수 있잖아요. 사인 함수에다가 라지 x를 넣은 라지 x랑요. 코사인 함수 있잖아요. 코사인 x에다가 라지 x를 넣은 애랑요. 둘이 2분의 1 차이라고요. 그 얘기지 않아? 이해돼요? 다시 거꾸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이 둘의 x값이 같다만 보면 되는 거였어 사실은. 그러니까 사인에다가 넣은 거랑 코사인에다가 넣은 거랑 x값은 같고요. y값은 2분의 1 차이가 납니다. 그냥 이게 다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요. t2가 뭐야? 내가 쓴 식에서는 코사인 x잖아. t1이 사인 x잖아 얘들아. 이해될까? 그래서 저거를 t1, t2로 다시 표현해볼게. 그게 더 어려운데 그래도 연습하라고 그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t1 해놓는 게 더 쉽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할게요. t1, t2로 표현을 할게요. 자, 봐봐 얘들아. 이거 이해돼야 돼. 사인에다가 라지 x를 넣은 게 t1이라고요. 코사인에다가 라지 x를 넣은 게 t2라고요. 물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면 사인에다가 다시 한번 알파 t1을 넣은 게 t1이었다고요. 이게 돼야 되더라. t1과의 교점이 나오는 건데 가장 작은 거를 알파라고 해놓은 거니까 그걸 다시 사인에다가 넣으면 당연히 t1이 나와야겠지. 되죠? 네. 자, 아무튼 요거랑 요거로 갑니다. 그래서 이 상태예요. 그럼 무슨 얘기야? 결론 정리하자면 t1 더하기 2분의 1이 t2가 되는 거고요. 쟤네는 sin x랑 cosine x니까 t1 제곱 더하기 t2 제곱은 1이죠. 그랬을 때 t1 곱하기 t2가 3분의 1이냐고요.
단순히 그냥 곱셈 공식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되겠죠? 쉽지 않지 얘들아. 정리 잘 해와봐. 많이 이 한 문제 1시간 2시간 걸려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알겠지? 그림도 다시 그려보고 기억, 니은, 디귿 다 정리해보시고 특히 기억과 니은의 범위로 나누어서 합차가 일정한 애들 찾아가지고 정리까지 해보시고 그거 좀 해서 가지고 와보세요. 오케이. 되겠죠? 되겠니? 자, 여기까지 하고요.